일자리다. 체험, 배움 현장. 매주 수요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배움이 일자리다. 여러분은 직업교육, 직업능력개발이란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도 기계, 전기, 이런 것과 같은 기초산업 분야를 우선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직업교육도 신산업, 신기술 분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관련된 분들 모시고 이야기 들어볼게요. 대한민국 직업교육 현장의 최전선에서 뛰고 계시는 폴리텍대학 교수님들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인지 학생인지 헷갈렸어요. 젊은 척 하시는 거예요? 젊으신 거예요, 실제? 젊어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람을 이야기하셨고 감사하다는 말로 화답을 하셨습니다. 폴리텍 대학은 졸업 후에 산업 현장에 이제 바로 투입하다 보니까 실무 교육을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교수를 채용할 때도 현장 경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방송에 나오셨던 폴리텍 대학 교수님들도 현장 경험들이 굉장히 풍부하셨습니다. 지금 세 분도 그러신가요? 라는 질문하기 전에 자기소개를 제가 안 들었군요. 죄송합니다. 자, 먼저 우리 교수님부터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폴리텍 강서 캠퍼스 스마트금융과 황원영 교수입니다. 스마트금융과 네. 황원영 교수님이시고요. 네. 네, 저는 안녕하세요. 한국폴리텍대학교 화성 캠퍼스 스마트 자동차과의 신동준 교수입니다. 네, 스마트 자동차과 신동준 교수님이시고요. 네. 네, 저는 폴리텍 대전 캠퍼스 VR 미디어 콘텐츠과의 재직 중인 이종탁 교수입니다. 네, 스마트 금융, 스마트 자동차과, VR 미디어 콘텐츠 제작과 요즘 핫한 것들을 가르치시는 교수님들을 모셨습니다. 자,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 현장 경력이 중요하냐는 질문입니다. 우리 스마트 금융의 황 교수님. 예, 저는 LG, LIG, 삼성 등에서 10년 이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프로젝트 매니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휴대폰 개발부터 지대공 유도무기, 그다음 시스템 구축 사업 등 소프트웨어가 활용되는 여러 산업군에서 다양한 개발을 담당했었습니다. 네, 맞네요. 스마트 자동차과 신 교수님은요? 네, 저는 폴리텍 임용되기 전에 SK에서 대략 한 15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네. 주된 업무로는 이제 교육 기획, 운영, 트레이닝 업무들을 주가돼서 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폴리텍에 임용된 지는 한 3년 차에 이렇게 접어들고 있습니다. 네. 네. VR 미디어 콘텐츠 이 교수님은요? 네, 저는 폴리텍 임용 전 10여 년 정도 사진기자 활동을 했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3년 정도 사립대학에 재직하다가 네. 2011년부터 폴리텍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들 10년 차 이상 되는 경력을 갖고 계세요. 저도 PD 경력 10년 넘었는데 저도 교수로 임용 가능합니까? 권한들이 없으시죠? 저를 임용하실. 이 방송 듣고 계신 폴리텍 대학 이사장님, 저 10년 넘었습니다. 저도 가능한지 좀 알려주세요. 적극 추천해보겠습니다. 정말요? 네. 저 그냥 방송국 나가서 교수하는 게 나을까요? 진짜. 정말 물어보는 거예요. 네, 충분히 훌륭하십니다. 네, 자, 10년 이상 되는 현장 경험을 가진 교수님들이 계신 폴리텍 대학입니다. 노동부 산하의 대학이고요. 우리 직업교육에 새로운 장을 열고 있는 폴리텍 대학에 대해서 저희가 늘 소개를 하고 있어요. 지금 스마트 자동차과, 스마트 금융학과, 또 VR 미디어 콘텐츠과 이런 학과 세부 전공에 대해 좀 알고 싶은데요. 스마트 금융학과 어떤 겁니까? 금융이 스마트하다? 어떤 내용이에요? 네, 스마트 금융과는 금융과 IT가 융합된 핀테크 산업 성장에 따른 인력 수요 증가에 대비해서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고 네. 청년 실업해서 기여하고자 개설된 교육 과정입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지정한 10대 전략 기술이 하나인 블록체인 기술을 포함해서 네. 소프트웨어 개발, 금융 빅데이터 분석 기술 등 핀테크 관련 기술 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는 그런 교육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융과 IT 기술이 융합한 네. 것이 스마트 금융인데 오늘 제가 뉴스 보니까 간편 결제 같은 혁신적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에 은행권 금융결제 시스템이 개방된다.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핀테크인 거죠? 네, 맞습니다. 좀 설명을 해주세요, 쉽게. 예, 핀테크는 이제 금융의 파이낸셜과 기술 테크놀로지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네. 핀테크라고 불리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같은 이제 간편 결제 기술부터 네. 금융상품 자동 맞춤 서비스 이런 포괄적으로 다 이제 핀테크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최근 이슈가 되는 블록체인 기술도 핀테크의 이제 주요 기술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카카오뱅크 한번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네네. 대표적인 네. 핀테크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자, 스마트 자동차과. 자동차는 우리나라의 아주 효자 종목 아닙니까? 수출. 아주 전통적인 그냥 기술일 것 같은데 이것도 뭔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새로워졌습니까, 교수님? 네, 우선 스마트 자동차학과라는 것은 네. 쉽게 이제 운전자를 대신하거나 혹은 이제 보조 역할을 할 융합적, 진보적, 지능형 자동차를 일컫게 되는데 네. 쉽게 자동차가 조금 똑똑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인 자동차 같은 건가요? 예, 그것도 이제 뭐 포함이 되는 거고 이제 네. 궁극적인 완전 자율주행 차량을 우리가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인 기술은 딥러닝을 통해서 사물을 인지하거나 이제 머신 비전을 통해서 차선을 인식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차량의 복합 제어 시스템이 이제 핵심적인 기술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에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올해 이제 처음 신입생을 이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처음이요? 네, 맞습니다. 차량 복합 제어 시스템 기술이라고 하셨는데 네. 예를 좀 들어주세요. 네. 쉽게 과거의 차량은 가다서다를 운전자가 직접 제어했다라고 하면 그렇죠. 현재와 앞으로는 자동차 스스로 사물과 장애물의 종류를 판단하고 그를 통해서 알아서 제동을 하거나 네. 혹은 노면 상태에 따라서 각 바퀴를 각각의 독립 제어를 하거나 혹은 카메라를 통해서 차선을 인식해서 자유롭게 주행하는 것처럼 네. 차량 내부적인 제어에서 뛰어넘어서 네. 외부 주행 상황에 대한 복합적인 판단, 환경을 인지하고 운전자가 운전을 하는 드라이빙에 시스템이 개입을 해서 네. 궁극적으로는 안전적인 자동차를 개입하는 그러한 네. 시스템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고령 운전자가 네네. 운전하다가 이렇게 사망사고를 내는 사건이 있었어요. 네. 너무 안타까워. 근데 있었죠. 그게 사실은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따르는 문제거든요. 네. 그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겠네요. 충분히 가능하고요. 아직까지는 사실은 미 교통청에서 정하고 있는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4단계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네. 현재 기술은 2, 3단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말씀하신 이제 노령 인구에 대한 안전적인 부분, 운전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극복이 가능한 해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망이 아주 밝은. 네. 아까 스마트 금융학과도 그랬지만 스마트 자동차학과도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 VR 미디어 콘텐츠는요, 교수님. 제가 이번에 요즘 많이 생겼던데 게임방. 네, 많이 VR 생기고 게임방 그거 네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저 이거 해봤어요. 네네. 그 안경 끼고 화면 보고 네네네. 이렇게 옥상 같은 데 꼭 올라가는 것 같아서 떨어지는 네네. 거. 네네네. 근데 그게 제가 이렇게 남이 하는 거 볼 때는 되게 좀 바보 같아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네네. 그 화면을 당사자만 보이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그렇죠. 직접 해보니까 네. 멀미도 나던데요. 네, 멀미가 있습니다. 이게 네. 예.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와 몸의 어떤 움직임이 다르기 때문에 네. 인지 부조화 때문에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 네. 사이버 멀미라고도 하거든요. 그렇군요. 네네네. 이거 7살 난 저희 아들도 얼마나 재미있어 하는지. 이게 정말 미래가 촉망되는 그런 건 것 같은데 좀 소개를 해 주세요. 어떤 네. 겁니까? 그 대전의 VR 미디어 콘텐츠과는 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분야의 콘텐츠 제작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작년에 1년 동안 학과 신설을 준비했고요. 네. 올해 처음 신입생을 맞았습니다. 아까 가상현실 인지부조화 얘기하셨는데 네. 가상현실은 뭐고 증강현실은 뭡니까? 네,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서 가상의 공간을 사람이 실제 하는 것과 같이 네.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VR 게임이나 의료, 군사, 교육 이런 분야에서 현재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한때 유행했던 포켓몬고 게임 있지 않습니까? 잡으러 많이 다녔죠. 네네. 현실 공간에 가상의 정보를 더해줘서 그러한 콘텐츠를 의미하고요. 이런 VR, AR의 공통점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현실을 구현해서 사람이 이를 인지하는 기술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정말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과들인 것 같아요. 스마트 자동차학과 그리고 스마트 금융학과, VR 미디어 콘텐츠과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셨는데 저희도 이 방송을 통해서 하이테크 과정을 많이 소개를 했어요. 이 하이테크 과정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우리 스마트 금융의 황 교수님이 소개를 좀 해 주시겠어요? 네, 하이테크 과정은 고학력, 미취업
취업 청년 구직자를 위한 과정으로 네. 4차 산업혁명 등 시대적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과정입니다. 스마트 금융과의 경우는 삼성, LG 등 대기업 및 스타트업에서 단연간 실무를 몸에 익힌 개발자 출신의 교수진을 통해 산업에서 적용되는 실제 기술을 네. 실습 위주로 익힐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 장비와 소프트웨어, 포트폴리오 구성도 실제 IT 현장과 동일하게 구성해서 취업한 학생이 별도의 교육이 필요 없을 정도로 프로젝트에 바로 투입시킬 수 있을 만큼 교육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테크 과정이라는 거는 고학력 미취업 청년 구직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4년제 대학 출신의 취준생들, 네,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다시 직업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네. 내보내는 네. 교육이죠. 네, 맞습니다. 아, 이 방송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좀 관심 갖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자녀분들 중에 취직이 안 되거나 아니면 지금 일자리를 구하는 우리 청년들이 이 하이테크 과정을 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니 학생들 중에 다양한 출신의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 교수님. 네, 올해 그 대전 VR 미디어 콘텐츠과에 입학한 학생 중에요. 네. 해외 유학생이 2명 있습니다. 아. 1명은 미국 미네소타 주립대를 졸업한 친구와 한 학생은 말레이시아에서 호텔 경영학을 전공한 학생이 있고요. 또 특이한 학생은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네. 저희 과에 입학하기 위해서 대학원을 휴학하고 입학한 학생도 있습니다. 네. 스마트 금융학과는 어떻습니까? 예, 저희는 1금융권에서 이제 사무직에 종사하다가 전통 금융산업에 이제 불어오는 핀테크 열풍을 일찌감치 감지하고 네. 핀테크 산업으로 직무를 전환하고자 저희 과정에 입학하셔서 성공리의 금융 IT 솔루션 대표 기업에 취업한 사례도 있고요. 그다음 체육학과를 졸업하고 단연간 수영 강사로 활동을 하시다가 들어오신 분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비전공자라 기본적인 용어 습득에도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제 포기하지 않고 네. 꾸준한 학습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사례이고요. 취업단 회사에서도 처음에는 체육학과 출신이라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뛰어난 적응력과 성과를 보여주면서 해당 회사에 추가로 계속 구인 요청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오늘 수요일 이 시간 배움이 일자리다. 오늘 4차 산업혁명 시대 직업교육이 변한다라는 내용으로 한원용 스마트금융과 교수, 신동준 스마트 자동차학과 교수, VR 미디어 콘텐츠 제작과 이종탁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업교육이라는 건 취업을 위해서 굉장히 절실한 그런 교육일 거예요. 결국 그 말은 취업이 종착점이 된다는 건데, 지금 폴리텍은 뭐 지역 밀착형 대학으로 워낙 유명하니까 지자체나 지역 업체와의 협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VR 미디어 콘텐츠 이 교수님. 저희 VR 미디어 콘텐츠과의 특징 중에 하나는 모든 외래 교수님들이 현재 네. 콘텐츠 관련 기업의 대표나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네. 이렇게 소속된 기업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저희 학생들이 함께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한 저희들이 이제 10개월 과정을 마치기 위해서는 1인 또는 팀별로 하나의 VR 콘텐츠를 완성해야 하고요. 이러한 산학 프로젝트가 곧 취업으로 연결되는 그런 사례를 만들고자 합니다. 네. 스마트 자동차학과는 어디 있습니까? 캠퍼스가? 네, 스마트 자동차학과가 위치한 곳은 현재 지금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여기 스마트 자동차학과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스마트 자동차과가 위치한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 산하인 이제 교통안전연구원 자율주행 시험도시 일명 이제 KCT가 네네. 작년 말 기준으로 이제 구축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현재 이제 민간에 상시 개방되어 있어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생들을 여기에서 자율주행 시험 도로에서 네. 주행 시험, 그다음에 평가 이것을 교과목 안에서 운영하고 학습을 시킬 그런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도 화성이다라고 하면 뭐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대표적인 R&D 기업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기아 화성자동차 공장, 그다음에 자동차에 관련된 모든 연구, 생산, 인증, 시험 평가, 뭐 가히 자동차 산업 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네. 스마트 금융학과는 어떻습니까? 예, 스마트 금융과는 금융 토탈 솔루션 1위 업체인 데이터 스트림즈와 네. 같은 해에 등재된 클라우드 관리 솔루션 업체인 베스핀 글로벌과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네. 해당 기업 솔루션 개발에 저희 교수진과 학생이 직접 참여하거나 아예 해당 회사의 제품을 가져와서 제품 개선 프로젝트에 참여시켜서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네. 블록체인 전문 기업이 현대페이의 경우 CEO께서 학기별로 방문하셔서 이제 특강을 해주시기도 하고, 우리은행 핀테크랩의 경우에는 핀테크랩에 속속된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사례를 공유하며 인턴십 제안도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세 분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직장생활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공부를 하시고 직장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서 새로운 학문을 가르치는 건데 본인들이 학교 다닐 때와 가르칠 때하고의 그런 괴리감은 어떻게 극복하세요? 누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 이제 주업이라 소프트웨어는 사실은 4차 산업혁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원유와 같은 소스 같은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머신러닝부터 해서 다 소프트웨어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은 계속 트렌드에 따라 변하기도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하기 위한 논리적인 사고 흐름이라든지 그 트레이닝 방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황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네. 진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 매니저 역할을 하셨으니까 네네. 예를 들어 VR 미디어 콘텐츠 교수님 같은 경우는 사진을 찍으신 거잖아요. 사진은 정말 그냥 사진기 들고 가서 찍는 건데 지금 VR을 이렇게 가르치셔야 되는데 네네. 어떻게 하세요? 저희 폴리텍 교수님들은 네. 거의 매년 이런 신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많은 개인적인 노력들도 하시고요. 그러니까 저 또한 뭐 계속 사진기자 활동을 했지만 네. 그러한 공부들을 신기술에 대한 공부들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기본이 탄탄하니까 새로운 기술을 융합하는 건 어렵지 않으시군요. 갑자기 궁금해져서 제가 여쭤봤어요. 왜냐면 학생들 입장에서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고요. 자, 중요한 거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이 새로운 일자리 향후 취업 전망일 것 같습니다. 스마트 자동차과는 어떻습니까? 향후 취업 전망. 네, 우선은 뭐 국내 자동차 시장 규모는 약 한 40조 원 정도, 그다음에 잠재 시장까지 포함한다라고 하면 120조 원 정도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동차가 출력과 성능을 중시하는 자동차, 이제 흔히 잘 달리고 잘 멈추는 네. 이러한 교통수단 중심에서의 시장으로 발전해 왔다라고 하면 이제는 스스로 알아서 주행하는 지능형 자동차 중심으로 이제 재편되면서 이제 그에 따른 신기술에 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수요는 점차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 밀접한 기업체에서는 인력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네, 교통수단 중심에서 이제 더 똑똑해지는 지능형 자동차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아마 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VR 미디어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나라가 이런 콘텐츠 이런 거에 되게 강하잖아요, 교수님. 네, 앞으로도 맞습니다. 전망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제가 지난해 VR 콘텐츠 학과를 신설을 준비하면서 많은 기업체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이야기들이 적합한 인재를 찾기가 지역에서도 어렵고 또 이렇게 신기술 쪽에 전문가를 채용하기가 어렵다는 그러한 애로사항을 많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대전시가 4차 산업혁명 특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도 작년 AR, VR 제작지원센터를 또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마 지역에서 점점 이런 산업들이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많은 신규 인력 채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은 다 됐지만 우리가 또 스마트 금융 빼먹으면 서운하니까 네. 스마트 금융 교수님. 네, 소프트웨어에 대한 취업 수요는 뭐 향후에도 좋지만은 그렇죠. 현재 진행형으로도 굉장히 맞습니다. 무궁무진합니다. 저희도 네. 이제 과를 개설 준비를 하면서 많은 기업체 담당자를 만났는데요. 기업에서 원하는 요소 기술을 정확히 교육 과정에 반영만 해서 그 갭을 줄인다면은 얼마든지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 여러분들 할 일이 많다고 합니다. 폴리텍 대학 통해서 직업 교육 받으시고요. 일하러 갑시다. 오늘 세 분의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